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TV 유권자 논단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버려야 할 고정관념들, 적정 정수와 비례대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완화하려면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 다양한 기술이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정수를 늘리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수를 얼마로 하면 권력 집중을 얼마나 완화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양한 분야란 몇 개인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몇 명씩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평등 원칙을 지키면서 전문가를 선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지요. 국회의원의 권력은 중앙 권력과 지역구 권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 권력은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 및 의결권입니다. 지역구 권력은 지방선거 공천권과 이를 통해 자치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중앙 권력은 철의 삼각형이라는 부패를 낳았습니다. 이는 상임위를 17명에서 30명이 과점하고 있는 권력 집중의 결과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정수를 늘려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 제도도 같이 혁신해야 합니다. 지역구 권력, 특히 지방선거 때 사고파는 공천권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입니다. 신봉건제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소선거구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를 폐지하되 민의를 대변해온 전통을 살려 그 정수를 광역자치단체별 인구에 따라 배정하는 대선거구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천성산 도룡뇽 사건과 광우병 사태, 4대강 보와 원전을 거쳐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 과학 지식이 필요한 건강, 환경 문제들이 여론에 휩쓸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롱뇽과 광우병은 부질없는 걱정이었음도 드러났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편을 갈라 드자비만 한 그런 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객관적 지식을 근거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할 일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유차를 허용해야 합니까? 막아야 합니까? 신기술은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구조를 폭넓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도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각기 이익 집단을 등에 업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있는 지금의 국회가 이런 상황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열어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안내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국회라야 우리가 필요한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는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의원들이 다수인 국회입니다. 정치적 평등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국회의원을 충원하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만 한 것이 없습니다. 정당들이 상세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인들을 투명하게 공천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면 전문성과 직능을 대변하고 정치적 평등 원칙도 지키는 가운데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국회의원들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750명에 대선거구 국회의원 250명을 더한 1000명으로 정수를 증원해 국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는 물론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속도와 규모를 고려한 어림짐작일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정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750명을 17개 상임위에 배정하면 상임위별로 4, 50명 증원하는 데 불과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정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들러리쯤으로 취급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압도적인 정수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우리를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국회를 위한 또 다른 조건인 양당 체제의 문제와 다당제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